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너로 정했다입니다. 오늘 시장도 하락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중입니다. 앞으로 괜찮을지 왜 이런 거지라고 생각 드시죠? 삼성이 올해 들어 개인의 힘으로 주가가 치솟기도 했는데 삼성은 하락장에서 빠질 만큼 빠지다 오르는 모습을 기존 시장에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되시고 두렵기도 하실까봐 저도 그렇고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인이나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기관이 파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 투자되어 있던 돈을 찾아서 직접 투자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권회사 가서 펀드나 ETF에 들어있던 돈을 찾아가지고 개인 계좌를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옮기고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를 하겠죠. 아니면 스마트폰에 주식 어플을 받아가지고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그냥 이렇게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그쪽 주식 계좌로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만든 주식 계좌로 옮긴 다음에 바로 주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그 기관에서 펀드든 ETF든 대리 투자 성격으로 맡기고 있던 그런 돈들이 기관 이름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요. 삼성 같은 좋은 회사에 좋은 금액의 주가에 넣어뒀었다고 해도 개인이 맡긴 사람이 투자금 회수해서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죠. 최근 이런 일이 잦아지고 실제로도 기관이 삼성전자를 내다 팔고 있는 그 이유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하락장이긴 하지만 지수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오늘 주식 현황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1,700원 하락한 88,800원에 삼성전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오는 1,200원 하락한 77,600원에 장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코스피가 2%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장 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2% 이제 하락이고요. 개인은 2조가량 매수를 진행 중이며 웨이는 7천억 정도, 기관은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역시 또 사고 있어요. 기관은 정말 엄청 내다 팝니다. 외인도 많이 팔지만 개인은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엄청 팔아제낍니다. 기관과 외인이 분명 돌아올 텐데 다시 주식을 사러 돌아오겠죠. 삼성전자를 사러. 돌아오면 삼성 주가는 또 얼마 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갈 겁니다. 개인이 사는 물량과 기관 외인이 사는 물량이 시너지를 내면서 또 주가는 올라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삼성을 사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하락 중이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지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관과 외인은 팔고 개인은 사고 이 힘겨루기 싸움 양상입니다. 외인은 기관보다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율이 낮아지면 외국인들은 또 환차익도 보고 하려고 또다시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달려들어서 매수하겠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가는 역시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좋은 회사면 시장에게 다시 선택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가를 내리려고 하는 세력에 방해를 받더라도 저 실적이 좋다면 저게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약간 템포를 늦춰가는, 쉬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도 오르는 거, 주가 막 상승하는 거 보면서 언젠간 이 상승장이 멈출 텐데, 언젠간 횡보할 텐데, 언젠간 하락할 텐데, 쉬어갈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도 주식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주식이 그리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들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 두시면 그냥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 너무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는데, 요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구나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그 시총 상위 우량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시총 상위 종목들은 투기를 해서 단타성으로 그냥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치와 실적이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개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서 가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한 이런 시장이 와도 이런 생각들로 투자를 하셨으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실 거라고, 그냥 흘려 지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또 주가가 오르는 날이 내일이 될지 내일모레가 될지 올 거거든요. 어젠 제가 영상에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을 예상한 호재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 실적이 받쳐주고 오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지금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TSMC가 큰 기업의 수주를 받았다 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 중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TSMC와 삼성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파운드리 공정만으로도 더 받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또 일이 밀렸다고 합니다. 작년 말처럼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상황과 기업의 움직임, 그러니까 삼성의 움직임과 그런 소식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주가 하락, 유동성이 좋아서 작년에 저가 매수들도 성공도 하셨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다르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지 올해가 터진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실적 위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많이 점쳐집니다. 그런 실적 위주로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예기치 못한 주식시장의 사고나 변수, 폭등, 폭락, 급등, 급락은 항상 있을 수 있다 마음가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D램 반도체 호황기가 도래하는 올해 삼성이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조를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락장에서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며칠까지 떨어질진 아무도 모르고, 딱 떨어졌을 때 사야지, 그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시오. 소비 좀 줄이고 많이 말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조금씩 담아보시는 것도 3년, 5년 뒤에 평가할 땐 매수 평단가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운 게, 지금이 쌀 때인데 이때 사야 되는데 조금 더 떨어지다 사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판단하셔서 판단하셔서 행동하셔야 되고요.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하셔야 되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사시던 3년,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뭐 가장 낮을 때고 언제 사더라도 그 평단가가 맞춰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투자 그런 건수를 다방면에서 치열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개인 투자자님들이나 뭐 외인 기관에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시총 상위 랭크된 그 기업의 주식을 단타 수익 보려고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은 정말 잘 없습니다. 이거는 저보다 훨씬 주식을 많이 아시고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에 단타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단타치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몸집이 커서 떨어질 때도 또 올라갈 때도 더디거든요. 작년처럼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그 대한민국 그 시총 1위 삼성전자는 그 시총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시가총액. 시총이 늘어나고 대형주가 주가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그 기업이 내구성이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그렇게 오른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가로 지원받은 기업들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좋은 사업과 수입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보여줘야지만 계속해서 투자 지원을 받고 또 시총도 1위나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못하면 주가가 빠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또 계속 하락할 겁니다. 계속 주가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에서 금융 주식 투자 자산 비중이 6, 7%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25%라고 하고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하라고 깨우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회사에서도 퇴직금조로 일부 혹은 퇴직금 전체를 그 회사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미리 퇴직금조로 주식을 사놓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야 아니면 저평가된 회사가 아니고서야 네, 그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랑 다른 분위기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하여 금융문맹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하고 계시는 고수님들이나 주식을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요. 아예 몰랐던 주식분들, 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막 그 태동기를 지나 혹은 이제 막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으나 과열이란 말이 수치상으론 아직 시기상조 같습니다. 왜냐면 6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바꿔 생각해보면 과거의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고 또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 물려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외국인과 기관은 진짜 놀이터 마냥 개인들의 네, 개인들의 엄청난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얻는 거니까 엄청난 그 피해를 주식으로 다 돌려받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한국 시장을 놀이터 마냥 엄청난 혜택과 수입을 받습니다. 기존 투자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서 각종 규제는 늘어가는데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또 신경 써주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라에서 신경 안 써줘가지고 주식 투자하게 됐거든요.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십니다.
네, 저는 정치와 전혀 연결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 네. 공매도가 개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을 빌려서 산다. 이거 자체가 너무 전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개인을 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개인도 빌려주기를 제한을 두지 말고 똑같이 편하게 해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네, 개인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개인들한테 빌려서 만약에 주식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돈을 막 그 은행에서 막 찍어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화폐 가치 당연히 떨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근데 외인과 기관이 이게 왜 돼야 되나요? 그 유동성 때문에. 네, 지금 주식 예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지금 최고 아닌가요? 좀 더 나은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뭐 2023년부터 내후년이죠. 5천 이상 수익금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야 한다고 뭐 그런 뭐 입법을 하니 뭐니 뭐 그런 얘기가 뭐 슬쩍슬쩍 나오더라고요. 정말 들으면 힘 빠지는 얘기죠. 앞으로도 올해 포함해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저는 이거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게 해당되는 말이고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 30대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동과 근로소득으로 집을 장만하실 수 있나요? 나라가 그렇게 해주나요? 그렇게 해준다면서요. 근데 뭐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규제가 많고 뭐 좀 벌려고 하니까 세금 내라는 소식 들려오고 세금 늘어나고 아니 본인들 그렇게 돈 벌 때는 왜 세금 그렇게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4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안정적인 삶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물 경제 어렵어서 주식시장 버블이라면서요. 그럼 실물 경제는 어려워서 코로나19 덮쳐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세만 내다가 뭐 지금 다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참고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전처럼 건설 경기 호황도 없잖아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탈출구라고 생각한 저 같은 주린이나 혹은 주식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는 이 서민들을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가려고 가만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걸 뭔가 방법을 노동 근로소득을 내가 충분히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거나 미래나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면 주식 안 해요. 누가 주식을 위험수단 가지고 하나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강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생각이 너무 또 깊게 들어갈까봐, 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겪고 있는, 네. 문제들이 그 생각이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까봐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지금 청년분들과 그 사회 중심층인 중노년 세대분들은 이전 세대들과 다르게 의식이 많이 깨우쳐져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시면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같이 화도 났다, 열도 났다 막 하거든요. 저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정책은 바뀝니다. 주식시장 정책도 바뀌고요. 주식시장에서 내야 하는 세금 정책도 바뀝니다. 얼마 전에 뭐 대주주 정책으로 해서 뭐 50억을 10억으로 바뀌고 10억에서 3억으로 바꿨다고 3억 정도로 바꾼다고 하다가 개미 투자자들 난리 쳐가지고 다시 10억으로 뭐 올라가면서 그 경제부 맡으셨던 분
사퇴하셨잖아요.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쯤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꾸 바뀝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들려도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10년, 20년 보시면 어떤 그 정책이라도 최상위 조건에서 세금을 덜 내시는 쪽으로 또 유리한 방법들을 찾으시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식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위에 언급한 문제들로부터 답을 찾아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문가분들도 개인이 이렇게 많이 투자한 시장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버블이니 뭐니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시장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이 버블이니 과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과거의 시장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 적이 없으니까 과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없던 게 생겼는데 그 자체가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버블이든 아니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은 안전한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서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그게 삼성전자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건전한 투자, 이런 건전한 투자를 하셔야 건승하게 되십니다.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 의미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좋을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잘 되시면 손이 뒤로 가게 되어 뒷짐을 지시게 되겠지만 잘 안 되시면 손이 앞으로 오게 되어 공손하게 모아지면 누군가에게 남에게 부탁을 하고 다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한국 시장은 이전과 사이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미래가치 산업 투자로 교체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가치 투자 산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고 1차 산업, 농업 이런 거는 이미 인프라가 꽉 찼잖아요. 이런 사업을 미래가치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회사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좋은 회사를 고르는 해안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장 시점이지만 이런 거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작년 하락장이나 횡보, 보합장이 올 때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와 장기 투자의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처음 생각하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 팔 거 아닌데 떨어지면 더 싸게 사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금융 선진국인 미국 나스닥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활발합니다. 천조국 아시죠? 미국 국방비로만 한 해 1,000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좋은 시점에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락이 조금씩 온다고 해도 또 지루한 횡보나 보합이나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투자한 주식의 변화를 느끼면서 얻어지는 감정과 생각, 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죠. 그런 앞으로의 전망 정도를 보며 지속할 정도로 주식을 할지 말지 지속할 정도를 보는 한낱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제 의견이 나중에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어 좋은 것들만 선별하시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이 투자되어 있는 저는 크게 삼성전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감, 지금이 바로 그때죠.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해결하겠죠. 작년 시장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전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10년 뒤엔 지금보다 올라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불안하고 전문가분들은 버블이니 뭐니 하면서 아니면 뭐 경제 주가 폭락할 거라고 하면서 주가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신 전문가의 말을 제 판단에 따라 선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연일 비관론적으로 6, 7개월 정도 작년에 떨어지다. 그리고 조금 회복하다. 떨어지다. 계속 반복했고, 연애 말이 되어서야 지금에 근접하는 주가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 시점에도, 주가가 하락한 지금 시점에도 제가 지금 가진 삼성전자 우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오늘 시점 기준 대비 74.97%의 수익률이 있더라고요. 네. 기존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주가가 한참 상승할 때 제 지인은 익절을 했습니다. 이득을 보고 주가를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이득을 보고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본인은 산다고 했었어요. 근데 팔았을 때 금액은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요단강 건넜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님, 뭐, 주식을 아직 가지고 계세요라고. 나는 아직 안 팔았는데? 얘기했더니, 제가 판 금액이 엄청 쌌나 봐요. 다시 그 금액이 안 돌아오네요. 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아직도 못 샀을 거예요. 안타깝죠. 이 영상도 시간이 지나 주가가 오른 시점에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봐봐, 이때 막 되게 지루하게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이랬는데, 되게 불확실성하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올랐잖아, 막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데이터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74%, 74점, 거의 7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들어왔고, 지금 오늘 막 하락한 이 시점에도 7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엔 제가 주린이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첫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의 주린이시니까 제 경험담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셨다면 작년 장을 보셨을 때 저점이었으니 작년에 사야 되는데 하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첫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만큼이나 불확실한 시점이었고요. 똑같았습니다. 정말 불확실했습니다. 전혀 뭐 코로나19로 경제가 더 안 좋으면 안 좋고 망하면 망한다고 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투자를 했을 때요. 딱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보며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투자금을 던졌습니다. 아니,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망한 수준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 했거든요. 실제로. 불확실성한 장이 저점으로 될지 고점으로 될진 모르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기회를 날릴 수 있을지 잘하는 건지 못했는 건지는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봤을 때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불확실성할 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시장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삼성전자가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곤두박질 쳤다가 상승했다 그렇게 한 기억은 많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되신다면 꼭 하시고요. 주가 매수하시고요. 주식 매수하시고 아니면 좀 더 고민하셔도 되십니다. 삼성전자는 안 없어지니까요. 한두 달 하시고 버시겠다, 뭐 접으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길게 보시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몇 주 있다, 뭐 이렇게 갖고 있다,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 라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뭐 얻을 게 있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로 시총 1위를 한 번도 뺏긴 적 없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힌트 끝입니다. IMF 이후로 시총 1위를 한 번도 뺏긴 적 없는 삼성전자.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작년 금액과 올해 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삼성전자의 가치는 여전히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올바른 가치 투자 되셨으면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할 삼성전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제가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도 하고 또 같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는데 강조의 의미도 있고 하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장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고요. 이상 삼성전자 너로 정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